불가리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이 불가리아 의회 사진입니다. 근데 불가리아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략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스메르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는 이란 정부가 불가리아가 미국의 군사 행동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란하고 우리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지지하겠다라고 의회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안건은 찬성 136표, 반대 13표, 기권 2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가리아 남동부에 있는 기지에서 최대 8대의 KC-135 공중급유기, 약 250명의 미군 병력 및 지원 장비를 임시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입니다. 2006년 미국 불가리아 국방협력 협정에 따라서 해당 공동시설의 새로운 운영 용도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날 의회가 아주 화끈하게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여러 서유럽 동맹국들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서유럽의 나토 동맹 중심 국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동유럽에 있는 이 불가리아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미군 공군기지를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가리아의 결정은 동유럽 여러 정부들이 워싱턴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가리아뿐만이 아니죠. 헝가리, 폴란드 등등해서 지금 동구라파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보수화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는 이번 파병으로 불가리아가 분쟁의 전투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라데프트는 불가리아 영토에서 중동 지역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미군 공중급유기는 불가리아 영공 밖에서의 공중급유 등 병참 임무에만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미타르 스토야노프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 역시 기지에 공격용 무기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고요. 불가리아는 군사 안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방장관부터 해서 총리까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토야노프 장관은 의원들에게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부터 보장을 요청했고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한 이번 임시 파병이 불가리아가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이란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데요. 이란은 이번 주에 미국 항공기의 불가리아 영토 내 이착륙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 불가리아가 이란이 침략과 전쟁 범죄라고 부르는 행위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으로 이란을 침략 전쟁을 벌린 것인데 거기에 지금 불가리아가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란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경고는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공격한 후 미국 군사 자산을 주둔시키는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란의 기존 패턴에 따른 겁니다. 이란은 미군이 원정군이라는 그 점을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정군은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원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고립되기가 쉽죠. 그래서 자기들이 미군을 이길 수 있다라는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단을 2개를 보냈는데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직접 타격하는 것보다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다가 지금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면은 공격당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자꾸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보급로 차단 같은. 그러한 마찬가지로 불가리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식의 엄포를 놓았던 것이었는데 안 먹혔습니다. 베스머기지 인근의 지역 관리들은 적대 행위가 확대될 경우 해당 시설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미사일 보내니까요. 이번 의회 투표는 불가리아 내부의 광범위한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데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불가리아 정부는 미국 및 나토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라데프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말라는 국내 압력을 받아왔는데 특히 불가리아는 키프로스,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연합 국가 중 단 3곳뿐인 국민이 단기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여행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리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불가리아의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불가리아가 미군 전투기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승인한 것은 트럼프의 이란 정책을 둘러싼 유럽 내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서유럽 강대국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난색을 표한 반면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최근 불가리아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및 기타 적대국들의 위협에 맞서 지역 안정을 보장하는 데 미국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워싱턴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나토의 수장이 미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나토한테 더 너희들이 분담을 더 늘려라라고 하고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아주 짓밟혀 봤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얼마나 포악한지에 대해서 체험을 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나토에 가입을 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토 안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나토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미국이 리더십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견제하는 모습만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우방국은 미국이다. 나토가 아니다. 이거 미국이지. 예. 나토는 그냥 이게 허울이지. 미국이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미국하고 잘 지내면 우리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미국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미 좋은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73년 전에. 그래서 지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 발전하고 다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마움을 지금 싹 다 까먹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 봐라 한국. 저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잘 먹고 다른 나라들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잖아.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걸 지금 보고 미국과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가리아의 투표는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의미하며 유럽연합 내 분열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부전선의 주요 동맹국들이 테헤란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폴란드, 헝가리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을 아주 지금도 뭐 능력이 안 되긴 합니다. 오랜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좀 많이 영향력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연대해가지고 딱 장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중국의 1대1로에도 상당한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이런 연대를 강화한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